오늘은 어떤 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을까 생각하다가 좀 특별한 사연을 가진 외서 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그 특별함의 계기가 되어준 책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김현수 작가님의 장편소설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입니다. 이 책이 2007년에 나온 책이네요. 벌써 10년도 더 됐다는 게 좀 신기한데, 저도 물론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김현수 작가님의 오랜 팬이기도 하여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정말 반갑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왔던 2007년도는 제가 첫 출판사에 입사했던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고민도 많을 나이에 좋아하는 작가님의 신작 장편이 나와서 더 기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 김현수 작가님 팬들도 물론 좋아했지만 이때 좀 팬층이 확 넓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제목과 표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은 유명한 사진작가 낸골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낸골딘의 사진을 이렇게 책 표지로 쓰는 것을 처음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진과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조화로움이 이 책에 대한 매력을 확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두 번째 출판사인 마음산책에 입사했을 때의 일입니다. 김현수 작가님 책 그 코너를 좀 정리를 하다가 이 책을 다시 빼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봐도 역시 참 예쁘고 좋은 제목이다 라고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책을 쭉 넘기다가 이렇게 사인이 담겨 있는 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목들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책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헌사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시 한 편이 실려 있는 것을 좀 새롭게 발견을 했어요. 이 앞에 실려 있는 시는 여기 써 있죠. 메리 올리버라는 시인의 시 기러기인데요. 이 책 제목이 뽑힌 그 식구를 조금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너는 상상하는 대로 세계를 볼 수 있어. 이렇게 두 행이 있고, 여기서 이제 김현수 작가님이 제목을 뽑으신 거죠.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메리 올리버라는 시인을 나는 처음 듣지만 김현수 작가님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가인가 보다. 그러면 이 메리 올리버라는 사람의 책을 나는 조금 더 읽어야겠다. 왜냐면 나는 김현수 작가님 팬이니까. 좀 더 완성도 높은 덕질을 위하여 저는 메리 올리버라는 시인에 대해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가에 대한 조사를 조금 해보다 보니까 이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작가였던 거예요. 시인이기는 하지만 시만 쓴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존에 등록되어 있는 메리 올리버의 책들을 좀 차례대로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 중에 한국에서 낼 만한, 한국의 독자분들한테 소개할 만한 책이 없을까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메리 올리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후에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그 책에 소개된 작가 소개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935년 미국 오하이오에서 태어났다. 14살 때 시를 쓰기 시작해서 1963년에 첫 시집 항해는 없다를 발표했다. 1984년 미국의 원시로 퓰리처상을 받았고 1992년 새 시선집으로 전미도서상을 받았다. 뉴욕타임스가 단연코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시인이라고 인정한 메리 올리버. 이런 식의 소개가 이어집니다. 메리 올리버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서 이 작가는 지금 소개되어야 마땅한 작가였구나. 오히려
발견되지 못해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시인이었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간 기획안을 작성을 하였어요. 제가 메리 올리버의 책들 가운데 한국에 소개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책이 몇 권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롱 라이프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은 메리 올리버의 산문과 또 중간중간 시가 섞여 있는 조금 특별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책이었는데, 평점도 좋았고, 그리고 메리 올리버의 세계를 좀 잘 보여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이 책으로 먼저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를 하면 딱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썼던 기획안을 오늘 찾아봤는데 2010년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가 되어 있었고, 메리 올리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롱 라이프라는 책에 대한 또 소개를 적고,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낮지만 김현수 작가님의 추천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퓰리처상과 전미도서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독자들에게 잘 어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 의견을 적었던 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작권을 관리하는 에이전시에 문의를 했더니 다행히도 판권이 아직 살아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산책에서 판권 계약을 하고, 그리고 번역가 민승남 선생님께 번역을 의뢰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번역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번역 원고가 다 들어오기 전에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퇴사한 뒤에 책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원제인 롱 라이프를 어떤 식으로 살릴까 궁금했는데, 완벽한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이 완벽한 날들이라는 책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리 올리버는 프로빈스타운에서 5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의 생활이 배경이 되어서 쓴 글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언제 읽어도 좋은 책이지만 이렇게 겨울에서 봄이 되어가는 이 무렵에 읽으면은 뭐랄까 새로운 계절을 좀 맞이하는 마음을 새로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자연도 가장 역동적으로 변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남다르기 때문에 이런 계절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책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좋아하는 작가를 제가 다시 좋아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오게 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편집자가 직업적으로 갖는 특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획이라는 것이 간단히 말을 하면 이 책으로 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템을 찾는 일이거든요. 기획을 하는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책이 나오면 좋겠다, 요즘 트렌드 혹은 요즘 시대의 흐름에 이런 책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컨셉이 있다면, 그 컨셉을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저자를 찾아서 그 저자와 이야기를 나누어서 계약을 진행하고 원고를 집필하게 하는 방향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저자가 먼저 떠오른 뒤에 나는 저 사람의 책을 꼭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 뒤에 그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컨셉을 같이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외서를 기획하는 일 또한 기획의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에게 남아있는 그 외서 기획, 외서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이 책만큼 좀 사연이 있는,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는 외서도 드물다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물론 이 책의 추천사는 김현수 작가님이 써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추천사를 제가 읽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떤 시인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나는 짐짓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듯이 쉼보르스카나 네루다 혹은 파울첼란이라고 대답하곤 했다. 거기까지 듣고도 그리고요? 라고 또 묻는 사람이 있으면 마지못해 메리 올리버도 좋아해요 라고 털어놓았다. 나만 좋아했으면 싶은 사람이어서.
이럴 땐 누군가를 혼자 소유하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내가 마음에 든다. 그렇지만 그녀의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니 나만 읽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그녀의 시를 번역하고 소설에 인용하고 남들 앞에서 낭독했다. 사람들이 그 시를 좋아하는 걸 보니 마음이 흐뭇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남몰래 읽은 게 그녀의 산문들이었는데 이건 오로지 나만의 은밀한 기쁨이었는데 이제 당신 앞에도 이 기쁨이 놓여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든다. 그냥 안 읽고 지나가기를, 나만 읽기를, 너무나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